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 제발 이수만은 6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수법은 이곳에 두 칸을 띄는 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두십니다. 이게 이제 한 칸을 띄는 수보다 중앙을 키울 때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약간 조급하게 중앙을 키우려고 그런 이제 마음으로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좋지 못한 수법입니다. 자매품으로 이 눈목자도 있습니다. 둘 다 거의 두지 않습니다. 자, 두 칸을 이제 두었을 때는 백에게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응징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붙이고 호구 치는 수법이 되겠습니다. 흑이 기분 나쁩니다. 단수 치고 이을 때 흑이 이제 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지켜둬야 하는데 백이 선수로 귀실리를 이제 지킨 모습이기 때문에 흑이 실리로 손해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은 이제 한 칸을 원래 띄는 모양과 비교를 하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한 칸을 띄었을 때 붙이고 뻗는 모양이 되죠. 이것은 이제 흑이 이곳에 뛰어 들어가거나 하는 수법들이 남아있는데 두 칸을 만약에 뛰게 된다면 아까처럼 막히기 때문에 흑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이 좋지 못한 실리로 상당히 손해가 되겠고요. 열집은 손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한 수법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곳 사이로 들어가는 수법도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이곳에 지금 틈을 노리고 있는 건데요. 당장 지금 갖다 붙이는 수가 부각이 되고 있죠. 여기 이 수를 선수로 없애겠다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이미 들여다보는 것이 상당한 악수인데다 백에게 이곳에서도 활용을 당하고 차후에 이곳에서 활용을 당하고 뭐 이곳에서도 활용을 당하면 이거 완전히 뭐 뼈다귀 해장국 완전 뭐 엄청 우려먹은 모습이죠. 흑이 망한 모습이 되겠고요. 흑은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 꾸자가 이제 최선의 버팀인데 아까는 잡고 망한 모습이니까 이때도 역시 백은 이곳에서 활용하는 방법, 밀고 붙이는 방법, 그리고 젖혀서 끊는 것을 유도한 다음에 단수 치고 드는 방법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셋 다 이제 흑이 조금 피곤한 형태예요. 백이 적절하게 사용만 한다면 흑이 좋지 않습니다. 눈목자도 비슷합니다. 눈목자로 두더라도 백은 우선 이렇게 붙이고 막는 방법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이 눈목자의 틈을 이용해서 뭔가 어딘가 이런 자리도 아프고 여기 수비를 해야 되죠. 혹은 대놓고 이렇게 들어가서 받을 때 이쪽에서 활용하는 수법 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상당히 많이 당하는 모습이죠. 백이 쉽게 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중앙을 조금 늦게 키우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두는 한 칸 띄는 수법이 좋고요. 백이 날일자를 두는 것이 싫지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뒀을 때 이제 적당히 이렇게 깎아가면서 둬야죠. 이렇게 둔다고 해도 흑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모양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입니다. 두 번째 모양은 흑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백이 귀의 실리를 지키고 두 점의 안정도 하겠다고 이렇게 뛰는 수가 오늘의 두 번째 수법입니다. 엄청 많이 둡니다. 이 수만 오늘 알아가셔도 좋아요. 이 수가 사실은 제발 이 수많은 코너에서 나오는 수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동안 제가 이 수를 왜 소개를 안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한 칸이기 때문에 이상한 겁니다. 날일자랑 비교를 해보면 알기가 쉬운데요. 자, 만약에 백이 한 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모양이 날일자입니다. 자, 그럼 흑이 이렇게 오고 뜁니다. 물론 이제 뛰는 수가 약간 한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백이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둔다고 해서 누가 악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프로가 두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수가 한 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합니다. 이렇게 흑이 다가왔을 때 백이 뛰더라도 아래쪽에 한 방 더 당합니다. 그럼 실리로도 많이 당한 데다가 흑이 날일자가 변을 안정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백이 망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 칸 뛰는 수는 좋지 않습니다. 날일자 때 두는 수법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조금 응용을 해서 생각을 하자면 한 칸을 띄었을 때 흑이 다가오면 백은 귀의 실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셔야 됩니다. 귀의 실리를 지키는 거는 이쪽이랑 이쪽 양쪽이 다 비어있기 때문에 뭐 갇혀서 살아야 할 때만 쓰는 거고 한 칸은 전투를 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백이 뭐 이렇게 다가오고 한 칸 뛸 때 뛰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귀에서는 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모양은 이곳에 띄는 수였습니다. 세 번째 모양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이제 형태인데요. 흙이 걸치고 날일자를 왔을 때 이곳을 찔러가는 수가 오늘의 마지막 제발 이수만은 수법이 되겠습니다. 날일자를 찌르는 수는 이 형태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에서 거의 악수에 가깝고요. 지금도 굉장한 악수입니다. 자, 이 수는 백이 막을 때 막아서 안정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지금 찔러놓은 교환 때문에 이미 귀가 어느 정도 백의 영토로 굳어졌습니다. 그럼 백이 이렇게 벌리기만 하더라도 상당한 득인데요. 흙이 도바짝 끊어먹는 것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흙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백이 협공을 갈 때도 역시 끊어먹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흙이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막았을 때와 비교를 해보시면 쉽습니다. 자, 한번 그냥 막아보겠습니다. 백이 예를 들어서 벌려요. 이때는 흙이 찌르는 게 아닙니다. 날일자의 약점을 이용하면 찌르는 것보다 굉장한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날일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쵸? 건너붙이라고 하죠. 지금은 건너붙이는 수가 훨씬 좋습니다. 훨씬. 백이 찌를 수는 없죠. 끊을 때 단수를 쳐야 하는데 늘기만 하더라도 백이 귀에서 굉장히 피곤한 모습입니다. 흙은 물론 다른 수법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늘고 이렇게 치기만 하더라도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백이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백은 이렇게 뒤로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잇고 는다면 찌르고 끊어먹는 형태에 비해 흙이 상당히 득입니다. 흙은 이제는 한 점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고요. 게다가 이곳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깨 짚는다거나 갖다 붙이는 수 등의 활용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협공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 역시 흙이 건너붙였을 때 이렇게 이은 형태가 누가 봐도 이렇게 뚫은 형태보다 낫죠. 찌르고 먹은 형태보다. 그래서 막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진사범, 백이 막으면 이것도 지켜졌는데 호구가 남아서 흙이 나쁜 거 아니에요?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흙은 한 칸을 그냥 뛰시면 되겠습니다. 뻗어도 비슷한 거고요. 자, 여기 우선 백의 형태를 비교를 해보자면 찌르고 막았을 때 이은 형태보다 막고 막은 형태가 백이 귀가 맛이 나빠서 좋지가 않고요. 흙이 뛴 자세가 당당합니다. 그래서 백이 벌릴 때 지켜둔다면 자체로 정석의 형태고 흙도 충분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지막 모양은 찌르는 수였고요. 사실은 막는 수보다는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곳에 그냥 벌리는 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